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물들었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아빠,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사라진 그날부터 이 순간까지 모든 게 복수였다는 걸. 그 칼날이 살을 스치자 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세상 모든 어머니가 자식을 지키려 미쳐 돌아가는 법인데 내 어머니는 나를 팔아넘겼다. 그날 밤 나는 가족의 집을 불태우지 않은 게 후회됐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불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잃어버린 빈자리를 영원히 메우지 못하게 하는 거였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부모님은 내가 멀리 이사한 사실조차 몰랐지만 이제 아빠가 연락해 방문을 요구했다. 그 전화벨 소리가 울렸을 때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커피잔을 쥔 채 멈칫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이 차갑게 출렁였다. 지은아, 집에 와라. 오랜만에 얼굴 보자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그 익숙한 퉁명스러움 속에 숨겨진 불안이 느껴졌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끊어버렸다. 하지만 그 끝나지 않은 대화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다. 그날부터 모든 게 다시 시작됐다. 나는 28살, 세상이 내게 등을 돌린 나이였다. 5해 전 나는 가족의 배신으로 모든 걸 잃었다. 내 회사를, 내 꿈을, 내 사랑을.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 동생, 민준이를 위해 나를 희생시켰다. 민준이는 항상 황태자였다. 공부는 못하고 이른 게으른 녀석이지만 부모님의 눈에는 보석처럼 빛났다. 나는 반대로 가족의 돈벌이 기계였다.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대학을 나왔고 IT 스타트업을 차렸다. 그 회사는 나의 피와 땀으로 자랐다. 지은 소프트웨어 고객들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였다. 매출이 오를수록 가족은 나를 더 이용했다. 지은아, 민준이 대학 등록금 좀. 어머니의 그 말은 매년 반복됐다. 나는 웃으며 줬다. 언니로서 당연하지.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갈수록 깊어지는 상처가 있었다. 민준이는 내 회사를 놀이터로 삼았다. 친구들을 데려와 서버를 테스트한다고 난리를 치고 코드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나는 참았다. 가족이니까. 그러던 어느 날 재앙이 왔다. 내 회사의 핵심 알고리즘 암호화 기술이 유출됐다. 경쟁사 테크노바가 똑같은 서비스를 출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내 고객들이 줄줄이 이탈했다. 매출은 폭락했고 은행 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나는 밤낮 없이 원인을 추적했다. 로그를 뒤지다 보니 IP 주소가 익숙했다. 우리 집 주소였다. 민준이의 노트북에서 흘러나온 흔적.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직접 민준이를 찾아갔다. 우리 집, 부천의 오래된 아파트. 문을 열자 어머니가 웃으며 맞이했다. 지은아, 웬일이야? 민준이는 방에 있어.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민준이, 내 코드 팔았어. 민준이는 눈을 피했다. 언니, 그게. 돈이 필요해서. 그 순간 아버지가 들어왔다. 뭐? 무슨 소리야? 나는 모든 걸 설명했다. 유출, 배신, 파탄.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민준이가 왜 그랬겠어? 내가 더 잘 챙겼어야지. 동생이니까 어머니는 울면서 민준이를 안았다. 우리 아들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무 야심차서 그런 거야.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내 회사가 무너지는 동안 그들은 나를 탓했다. 나는 소리쳤다. 이게 가족입니까? 나 때문에 회사가 망했어요. 대출은 누가 갚아요.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민준이는 테크노바에 취직했다. 내 기술로. 그날 밤 나는 짐을 쌌다. 나 갈게요. 다시 안 봐요. 어머니는 미안하다 한마디 없이 문을 닫았다. 나는 서울로, 아니, 더 멀리 인천의 변두리로 이사했다. 이름도 바꿨다. 김지은에서 박서연으로. 새 삶을 시작했다. 낮에는 카페 알바,
밤에는 프리랜서 코딩으로 버텼다. 가족은 나를 찾지 않았다. 소셜미디어도 차단하고 전화번호 바꿨다. 그들은 내가 멀리 갔다는 사실조차 모를 터였다. 하지만 5해가 흘렀다. 이제 민준이는 테크노바의 중간 관리자였다. 소문에 들은 바에 따르면 결혼도 하고 집도 샀다. 부모님은 여전히 부천에서 살았다. 나는 그들의 삶을 멀리서 지켜봤다. 익명 계정으로. 그들의 행복이 내 상처를 더 키웠다. 복수심이 싹텄다. 하지만 어떻게? 법적으로는 증거가 부족했다. 민준이는 부연히 유출됐다고 주장할 테니까. 아버지의 그 전화가 모든 걸 바꿨다. 지은아, 민준이가 사고 났어. 내가 와야 해. 나는 침묵했다. 사고. 무슨 사고? 하지만 끊지 않았다. 언제? 내일, 집으로 와. 나는 동의했다. 복수의 기회가 왔다. 다음 날, 나는 부천으로 향했다. 지하철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방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딸이 아니다. 나는 그림자다. 그들의 죄를 되갚아줄 그림자. 집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했다. 지은아,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그대로였다. 민준이의 결혼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다. 행복한 미소. 나는 속으로 웃었다. 곧 그 미소가 지워질 테니까. 아버지가 차를 타왔다. 민준이가 회사에서 해고됐어? 테크노바가 스캔들 터졌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속으로는 알았다. 내가 한 일이다. 5해 동안 나는 테크노바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익명으로 해킹, 내부 문서 유출. 민준이가 연루된 증거를 조금씩 흘렸다. 법정에서 그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피할 수 없었다. 이제 그는 실업자다. 내가 도와줄 수 있지? 내 기술로. 아버지의 말에 나는 웃었다. 아빠, 그 기술은 민준이가 훔쳐간 거예요.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울었다. 미안해, 지은아. 그때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미안함은 늦었다. 나는 대답했다. 도와줄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복수의 첫걸음이었다. 나는 민준이를 만나기로 했다. 병원, 그는 다쳤다고 했다. 자동차 사고. 언니, 민준이가 침대에 누워 나를 봤다. 그의 눈에 죄책감이 스쳤다. 나는 속삭였다. 동생, 이제 내 차례야. 내가 내 인생을 망친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서며 다짐했다. 이 가족을 파괴할 거다. 하나씩, 공정하게.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민준이의 병실은 서울의 큰 병원이었다. 테크노바 보험 덕분에 비싼 방이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커튼을 젖혔다. 아래로 바쁜 서울거리가 보였다. 사람들이 오가는 그 광경이 내 마음을 진정시켰다. 언니, 고마워. 와줘서. 민준이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다리는 깁스에 고정돼 있었다. 사고는 심각했다. 음주운전, 회사 동료와의 술자리 후 경찰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었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무슨 일 있었어? 민준이는 시선을 피했다. 그냥 스트레스. 회사에서 잘렸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테크노바 스캔들, 내가 연루됐다는 소문 돌던데.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가 그런 소리를. 언니, 그건 오해야. 나는 미소 지었다. 오해. 5해 전 내 코드 유출도 오해였어? 민준이는 침을 삼켰다. 그건 내가 잘못했어. 돈이 필요해서. 부모님한테도 말 못했어. 그의 변명은 익숙했다. 항상 그랬다.
어린 시절부터 장난으로 내 장난감을 부수고 미안 한마디로 끝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이거 봐, 테크노바의 내부 자료. 내가 유출한 내 기술이 어떻게 쓰였는지 증거야. 이민준이의 눈이 커졌다. 언니, 그걸 어떻게? 내가 해킹했어. 5해 동안 내 삶을 지켜봤으니까 은하는 차갑게 말했다. 민준이는 떨었다. 복수하려는 거야? 가족인데. 가족. 너희가 나를 가족 취급했어? 회사 망한 후 대출 갚느라 자살 생각할 뻔했는데 너희는 민준이 결혼식 준비로 바빴지.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아버지가 들어왔다. 지은아, 민준이 괜찮아. 나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네, 아빠. 이야기 중이었어요. 아버지는 불안한 눈으로 우리를 봤다. 집에 가자. 어머니가 기다려.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 나는 계획을 세웠다. 민준이의 약점은 그의 경력이었다. 나는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저녁을 차렸다. 김치찌개, 내 좋아하던 음식. 지은아, 먹어. 마른 몸으로 왔잖아. 나는 억지로 먹었다. 식사 중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아, 내 도움으로 민준이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가능해요. 하지만 민준이가 먼저 사과해야 해요. 진심으로. 민준이는 다음 날 퇴원했다. 깁스 때문에 절뚝거리며 집으로 왔다. 그날 밤 우리는 거실에 모였다. 가족 회의. 민준이가 무릎 꿇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가 울었다. 아버지는 한숨 쉬었다. 나는 그 광경을 지켜봤다. 이 눈물이 진심일까? 아니, 공포일 뿐이다. 좋아. 용서할게. 나는 말했다. 모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피어났다. 나는 민준이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 내 새 회사에서 일해. 프리랜서로 내 새 회사. 5해 동안 나는 서현테크를 키웠다. 작은 규모지만 안정적이다. 민준이는 고마워했다. 언니, 진짜. 그는 모른다. 그 회사가 그의 파멸을 위한 덫이라는 걸. 나는 그를 고용했다. 낮에는 코딩 교육, 밤에는 그의 작업을 감시했다. 민준이는 열심히 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코드를 조금씩 왜곡했다. 작은 버그, 치명적인 오류. 고객 불만이 쌓였다. 민준 씨, 이거 왜 이렇게 느려? 클라이언트의 메일이 왔다. 한 달 후 첫 번째 타격이 왔다. 민준이의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고객이 취소했다. 그는 울었다. 언니,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위로했다.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이게 시작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비밀이 드러났다. 우연히 그녀의 핸드폰을 봤다. 민준이의 결혼 자금은 내 회사 자산에서 나온 돈이었다. 부모님이 몰래 빼돌린 거다. 배신의 깊이가 더 깊었다. 나는 분노했다. 이제 어머니 차례다. 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된 후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부천집의 서랍 속 오래된 통장 기록. 내 이름으로 된 예금에서 빠진 돈 수억 원 민준이 사업 자금으로 적혀 있었다. 사업. 민준이는 테크노바에서 일할 뿐이었다. 그 돈은 그의 부업 내 기술을 팔아넘긴 대가였다. 부모님은 그걸 알면서도 방관했다. 아니, 도왔다. 나는 그날 밤 혼자 한강 다리를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왜 나만?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은 분노로 변했다. 복수는 감정적이지 않아야 한다. 논리적이고 공정하게. 나는 계획을 세웠다.
어머니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녀의 약점을 찾아야 했다. 어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했다. 은혜 헤어숍.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손님들이 많았다. 그녀의 매력은 대화였다. 사람들의 비밀을 듣고 위로하는 재주. 하지만 그 뒤에는 탐욕이 있었다. 미용실 수입은 세금 회피로 현금 거래가 대부분. 나는 익명으로 세무서를 신고했다. 작은 실마리부터. 2달 후 세무조사 소식이 왔다. 어머니는 패닉에 빠졌다. 지은아, 미용실이 망할 것 같아. 그녀가 울며 말했다. 나는 안아주며 속삭였다. 걱정 마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도움. 웃기지 마. 나는 그녀에게 대출을 제안했다. 내 회사 명의로. 이자 없이 갚을 때까지. 어머니는 고마워했다. 하지만 그 대출 계약서에는 함정이 있었다. 지연씨, 미용실 소유권 이전 조항. 민준이는 내 회사에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의 실수는 쌓였다. 나는 일부러 그의 작업을 과부하시키고 피드백을 늦췄다. 민준아, 이번엔 제대로 해. 그는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 아내와의 다툼이 잦아졌다. 소문에 들으니 이혼 위기였다. 아버지는 그 와중에도 나를 의지했다. 지은아, 내 덕에 민준이가 다시 일어나네. 그는 모른다. 그의 아들이 내 소나기에 있다는 걸. 나는 아버지에게도 접근했다. 퇴직 후 그는 동네에서 작은 부동산 중개를 했다. 불법, 세금 누락. 나는 그 증거를 모았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어느 날 민준이가 폭발했다. 언니,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해? 나도 열심히 하는데. 사무실에서 소리쳤다. 직원들이 쳐다봤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열심히. 5해 전처럼. 그는 주먹을 쥐었다. 그건 과거야. 용서했다고 했잖아. 용서. 그건 내 착각이야. 그날 그는 사표를 냈다. 하지만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 위반이야. 배상금 내라. 이민준이는 충격받았다. 언니, 제발. 나는 웃었다. 이게 내가 나한테 한 일의 대가야? 집으로 돌아간 민준이는 부모님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가족회의가 다시 열렸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지은아, 이게 무슨 짓이야? 동생을 이렇게 몰아.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왜 이렇게 변했어? 나는 그들을 똑바로 봤다. 변한 건 나 아니에요. 당신들이에요. 나를 버린 그날부터. 나는 증거를 꺼냈다. 통장 기록, 유출 로그, 대출 문서.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어떻게? 민준이가 중얼거렸다. 내가 모았어. 5해 동안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가 말했다. 미안하다. 지은아.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미안함은 공허했다. 나는 제안했다. 마지막 기회예요. 진심으로 갚아요. 돈, 사과, 모든 걸. 그들은 동의했다. 복수의 2번째 단계. 이제 그들을 하나로 묶어 함께 추락시킬 거다. 어머니의 미용실은 세무조사로 문을 닫았다. 그녀는 빚더미에 앉았다. 민준이는 실직, 아버지의 부동산도 조사받기 시작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이 고통이 그들의 죄값이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갈등이 싹텄다. 정말 이게 옳은가? 밤에 잠 못 이루며 생각했다. 가족을 파괴하는 게 나를 자유롭게 할까? 아니,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들일 뿐. 갈등은 점점 커졌다. 낮에는 차가운 복수꾼, 밤에는 무너지는 나 자신. 나는 거울을 보며 물었다. 서연아, 이게 내가 원한 거야.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가족의 추락은 가속됐다. 민준이의 아내 혜진이가 찾아왔다.
언니, 제발 민준이를 봐줘요. 아이가 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차를 타오며 말했다. 앉아요. 혜진이는 떨며 앉았다. 민준이가 자꾸 술 마시고 포건해요. 회사에서 쫓겨난 후로 달라졌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탓이 아니에요. 그의 뿌리부터 썩었으니까. 혜진이는 충격받았다. 뿌리. 무슨, 나는 5해 전 이야기를 했다. 배신, 유출, 가족의 무관심. 그녀는 믿지 못했다. 그럴 리 없어요. 민준이가 하지만 증거를 보여주자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런. 어떻게, 나는 속삭였다. 당신도 선택해야 해요. 민준이와 함께 할 건가, 아니면? 혜진이는 떠났다. 하지만 다음 날 이혼 서류가 왔다. 민준이는 무너졌다. 언니, 다 내 탓이야. 그는 내 사무실로 쳐들어왔다. 주먹을 휘둘렀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피가 흘렀다. 직원들이 달려들었다. 경찰이 왔다. 민준이는 체포됐다. 폭행죄. 부모님은 병원으로 달려왔다. 아버지가 내 뺨을 때렸다. 내가 민준이를 죽이려는 거냐? 나는 피를 닦으며 웃었다. 아빠, 이게 시작이에요. 당신들이 나한테 한 일, 배로 갚을게요. 어머니가 무릎 꿇었다. 제발, 지은아.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는 당신들 입에 오르지 마세요. 민준이는 감옥에 갔다. 6개월 선고. 그 안에서 그는 변했다. 출소 후 그는 나를 찾아왔다. 언니, 죽이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맞아? 내가 쓰레기였어. 그의 눈에 후회가 가득했다. 나는 그를 안아주었다.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이 후회도 일시적이다. 이제 아버지 차례였다. 그의 부동산 중개는 불법 대출로 얼룩져 있었다. 나는 익명으로 신고했다. 조사관이 집에 왔다.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나를 봤다. 지은아. 왜? 나는 말했다. 아빠, 당신이 민준이를 위해 나를 버린 대가예요. 아버지는 퇴원 후 모든 걸 포기했다. 집을 팔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 어머니는 미용실을 잃고 청소부로 일했다. 민준이는 알바로 버텼다. 그들의 삶은 나의 그림자 아래서 서서히 무너졌다. 하지만 내 안의 갈등은 폭발 직전이었다. 새 남자친구, 태호가 있었다. 그는 내 비밀을 알았다. 서연아, 그만해. 복수는 너를 갉아먹어. 그의 말에 나는 흔들렸다. 태호야, 이해 못해. 이 고통을 우리는 다퉜다. 결국 그는 떠났다. 너 혼자서 감당해. 홀로 남은 나는 더 잔인해졌다. 마지막 타격을 준비했다. 가족 재산, 남은 돈을 동결시켰다. 법적 소송으로. 그들은 거짓골이 됐다. 마지막 단계는 가장 잔인했다. 나는 그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부천의 옛집, 이제 빈 껍데기였다. 집을 팔기 전 마지막 모임. 오늘 모든 걸 끝내요. 나는 말했다. 민준이, 어머니, 아버지. 그들은 지쳤다. 눈빛이 꺼져 있었다. 지은아,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아버지가 물었다. 나는 서랍에서 편지를 꺼냈다. 5해 전 내가 쓴 사과 편지. 당신들이 읽어요.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들은 읽었다. 눈물이 흘렀다. 민준이가 말했다. 언니, 용서해. 우리가 죽을 만큼 벌 받았어. 나는 칼을 꺼냈다. 부엌에서 가져온 과도. 그들의 눈이 공포로 물들었다. 이게 끝이야. 나는 칼을 벽에 꽂았다. 하지만 죽음이 아니에요.
당신들의 죄책감이 영원한 칼이 될 거예요. 나는 모든 증거를 불태웠다. USB, 문서. 이제 자유예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배신의 대가. 그들은 울었다. 진심이었다. 어머니가 안겼다. 미안해, 내 딸, 나는 밀어냈다. 늦었어요. 문을 나서며 나는 돌아봤다. 그 집, 그 가족. 이제 내 인생은 새로 시작된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다. 복수의 후유증. 악몽이 왔다. 민준이의 울음, 아버지의 절규. 나는 상담을 받았다. 당신은 피해자예요. 이 심리사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가해자였다. 그 사실이 나를 짓눌렀다. 태호가 돌아왔다. 서연아, 함께 이겨내자. 우리는 재회했다. 그의 품에서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진짜 눈물. 가족은 변했다. 민준이는 재활 프로그램에 들었다. 어머니는 자원봉사로 일했다. 아버지는 책을 썼다. 잃어버린 딸이라는 제목으로. 그 책을 읽으며 나는 미소 지었다. 그들의 고통이 내 치유가 됐다.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나는 서연테크를 성공시켰다. 직원 50명, 매출 100억. 하지만 성공은 공허했다. 가족의 그림자가 따라다녔다. 어느 날 아버지의 책 출판 기념회 초대장이 왔다. 나는 갔다. 강연장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내 딸 지은아, 내가 우리를 구했어. 복수로 깨우쳐졌어. 청중이 박수쳤다. 나는 무대로 올라갔다. 아빠, 고마워요. 우리는 안겼다. 민준이, 어머니도 왔다. 눈물이 흘렀다. 용서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용서는 완전하지 않다. 상처는 남는다. 이제 나는 새 삶을 산다. 태호와 결혼, 아이를 가졌다. 가족은 멀리서 지켜본다. 연락은 가끔. 그 균형이 내 평화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교훈은 영원하다. 배신은 파괴하지만 용서는 재건한다. 나는 그 경계에서 산다. 가족의 배신, 그리고 사랑의 그림자 속에서.